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8시 25분 투자의 기획업입니다. 이강무의 광기강풍 이강무입니다. 자, 전일 우리가 이 지방선거 때문에 휴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형성되었었는데요. 자, 사실 미증시는 어제 좀 쉬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은요. 그동안에 좀 갇혀 있었던 이 중국의 상하이 봉쇄가 완화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미증시의 분위기보다는 중국 증시에 대한 모멘텀을 좀 더 반기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선은 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소폭 조정이 나왔습니다. 조정에 대한 배경은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해서 시장 하락이 나오긴 했었는데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부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저는 오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심리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일 있었던 나스닥에 대한 모습들을 확인하고 또 주변 중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들 건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나스닥 종합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하락하는 모습이 있긴 했었지만은 최근에 와서 이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돌려세우는 강한 연속적인 상승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 때문에 최근 올라왔었던 이 지수 상승에 대한 분위기를 조금은 쉬어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이미 우리가 일찌감치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노출됐던 시장에 대한 리스크 이번에 하루로 해서 다시 한번 반영됐다라고 보기 좀 어렵고요. 증시가 많이 반등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숨고르기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증시에 대한 출발 모습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미증시에 대한 영향처럼 우리 증시가 최근에 올라왔었던 그리고 이틀 연속, 3일 연속 외국인의 수급세가 상당히 강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숨고리가 나올 수도 있겠다. 자, 하지만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바꾸진 않을 것 같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난 우리가 화요일 시장을 마감을 했을 때 가장 특이점은 외국인의 순 매수세가 강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숫자만 본다라면은 지금 3거래일 동안에 1조 5천억 이상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제 이 수요일 날, 그러니까 화요일 날 장중에 수급에 대한 추이를 확인하게 되시면은 마감 때까지 대략 한 5천억에서 6천억 정도의 사이에 매수세가 와 있었고요.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까지에 대한 마감까지 봤을 때 1조 원 규모로 매수가 되었는데 정규장이든 시간의 단일가든 모두 다 전반적으로 수급 개선에 대한 모멘텀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 증시가 숨고리가 나오더라도 전반적인 그동안 이끌었었던 수급의 배경에 의해서 올라섰던 투자 심리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국 증시에 대한 포지션을 보셔야 되는데, 자, 일단은 최근에 와서요, 나스닥에 크게 흔들린다 하더라도 중국, 혹은 중앙권 증시 전체적인 모습들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증시보다는 좀 더 강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중국 상해 종합 지수에 대한 모습들 보시게 되면은 우리 증시 혹은 미 증시보다 조금 더 일찍 20일 이동평균선은 올라탄 모습이고요. 저는 사실은 20일 이동평균선 올라탄 위치보다 최근에 한 달여 동안에 진행되었었던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 보시게 되면은 하락에 대한 낙폭은 급하게 진행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이후부터 해서 음봉보다는 양봉이 많은 시장의 움직임이었다. 그 말은 장중의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 기조가 장 후반에 좀 더 매수세가 좀 나타내주는, 그러니까 후반에까지 해서 매수세가 유지되는 그와 같은 투자 심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중국 증시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해소는 상당히 우리 증시, 아시아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전반적으로 중국 상해 종합 상하이 지역에 대한 봉쇄 완화 뉴스가 상당히 컸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 출발에도 상당히 기대감이 될 것 같고요. 경기 정상화를 위한, 그러니까 지난 우리가 이 앞단에서는 우리 거래일 시간 동안에 중국의 PMI 지수에 대한 움직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 들었었는데 시장에서는 좋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발표가 되었었죠. 일단은 지난달보다는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고, 그리고 시장에서 우려되었던 것들, 중국이 과연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이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PMI 지수에 대한 50 지수 이하에 대한 포지션이 나온다라면은 중국 정부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라는 해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미 이제 우리가 반영이 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선 중국
상하이 지역에 대한 봉쇄 완화가 나온다라면은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더 이끌고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증시에서는 일단 오늘 장에서는요, 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조금 더 가까이 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국에 대한 경기 불안 정책 앞으로 기대해 본다. 중국에 대한 소비에 대한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그러면 중국 소비주 관련된 종목들을 볼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여행주라든지 그리고 상품으로 봤을 때는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이와 같은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상하이 봉쇄 해제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키워드도 예상을 했는데, 저는 사실 이 키워드도 좋지만은 당연히 예상이 되지만은 오늘 제가 준비한 키워드는 따로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반도체에 대한 뉴스가 사실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파운드리,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 대한 시장 기대감에 대한 뉴스를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오늘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선 오늘은요.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삼성전자의 카더라 뉴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은 확정적인 뉴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삼성전자와 인텔의 파운드리 앞으로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인데, 이거는 아직까지 기대감의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난 30일 날 이재용 부회장하고요, 그리고 인텔 CEO 팻 겔싱와의 회동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삼성과 인텔 반도체가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추가적인 협력 강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물론 이제 이 대화를 통해서 어떤 정책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에 대한 시장이 워낙 견고하다 보니까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자, 그 때문에 이 뭐 글로벌 전반적으로 파운드 기업 간의 경쟁이 큰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와 인텔의 협력 강화는 TSMC 공동의 견제할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좀 협력이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과 이 인텔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또 세트 부분에서 호환성 테스트를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이 좀 더 협력 강화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삼성 또 TSMC, 인텔 이 세 기업들이 현재 현존하는 기업들 중에서요, EUV 공정이라든지 나노 공정 전체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 간의 견제가 중요했고요. 이들 기업들 간의 협력이라는 키워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명확한 뉴스가 아직 발표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투자 카더라 통신 정도 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삼성전자가 대규모로 투자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파운드리,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P1, P2에 대한 이 증설에 대한 효과가 사실은 앞으로 나노 반도체, 미세 공정화, 그리고 또 시스템 반도체 방향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P3라든지 P4에 대한 공장 증설에 대한 투자 효과, 그러면은 파운드리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집중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들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이와 같은 삼성전자의 뉴스도 함께 있었다라는 점, 시장에 좀 앞으로에 대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투자 심리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삼성전자의 미래 산업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키워드는 중국하고요, 삼성전자, 그리고 외국인 수급을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추천주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방선거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에 볼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이슈를 좀 따라가 볼까 하는데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대한전선입니다. 일단 이 대한전선, 우리 지금 지방선거 이후에 가장 눈에 띄는, 가장 기대되는 정책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육성 정책에 대한 내용들도 섞여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원전, 그리고 부동산, 이와 같은 키워드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전력 공급에 대한 관련된 이 모멘텀을 좀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에 대한 내용들 함께 모멘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초고압 케이블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기업이 미국의 인프라에 대한 모멘텀도 함께 받아오는 기업입니다. 이미 지금 현재 이 600억 원 규모의 전력망 공급의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미국 시장에서 1,900억 원에 가까운 이미 이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특히나 미국의 경기 부양 정책까지도 받아올 수 있는 기대감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뭐 미국과 또 글로벌, 또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신재생 에너지하고 전력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상당히 좀 이 투자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대한전선과 같은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기대해보자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주가 흐름 보면서요, 뭐 가격 전략 보도록 하겠는데요. 대한전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 꾸준한 하락세를 좀 보이다가, 지난 이제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당선 이후부터 해서 뭐 전력 공급 혹은 올해 뭐 기후 예상, 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해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되었었고요. 실질적으로 이 과정에서는 미국 이 사업 부분에 대한 성장 이야기로 해서 주가의 반등이 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를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가를 추세를 보시게 되면은 하향 추세에서 이제는 추세 전환을 보고 있는데 박스권 형태로 해서 계단식의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들을 전망하면서 이 종목에 대한 접근 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은 2230원 라인대인데요. 종목 접근한다라면은 2100원 라인에서 2300원 라인대까지 주가 접근을 분할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추세에 올라타는 그림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했을 때 다음 레벨로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를 2700원 라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2700원, 손절 라인대는 189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중국 회복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미증시에 대한 숨고르기 조정보다는 모멘텀을 찾아가는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연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이번 주에 연속적인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있는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추천주는 대한전선이었습니다.